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청와대가 불법 출금 사건의 조율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정섭 형사 3부장이죠. 네네. 이번에 핀셋 인사로 교체된다는 설도 있는데 살아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에 지금 월성 1호 수사팀하고 또 이번에 김학의 출금과 관련된 두 부장 검사는 교체될 것이다. 라고 아마 예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 다 살아남았고, 특히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언제나 들여다볼수록. 예.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하나는 이규현 검사, 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 내사번호, 사건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출금을 시킨 서류, 가짜 서류죠. 네네. 그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거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 요청서, 그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규현 검사의 죄 여죄를 따지는 가장 큰 핵심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건 번호를 중앙지검 예전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했고, 하나는 전혀 관련 없는 동부지검의 사건 번호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첫 번째 출금 요청서는 새벽에 두 번씩이나 그거를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시기였냐면 워낙 급하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11시에 이규현 검사가 술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갖고 빨리 이걸 해라. 그래서 이제 달려와서 0시 18분, 그러니까 1시간 18분 이내로 어쨌든 첫 번째 출금 요청서를 보냈는데 워낙 급하니까 출입국 인천공항의 출입국 직원에게 이 핸드폰으로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냈다가 그 수정한 거를 또 보내고 하면서 2차 수정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로 출금 요청서는 7시, 새벽 7시에, 아침 7시에 보냈다는데 그것도 역시 핸드폰으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낸 것은 원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원본이 있어야 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왜 안양지청에서 그 불법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2019년 4월 달에 했을 때, 그게 원래 차규근 이 본부장이, 그러니까 출입국 외국인 본부장이 이 감찰 의뢰를 하면서부터 이게 불거지기 시작해갖고 안양지청에서 수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차규근 본부장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그대로 통째로 감찰 쪽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안양지청에서도 원본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원지검에서도 이번에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은 다 이규현 검사 그 주변부터. 그런데 수원지검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황상 은폐나 혹은 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규현 검사에게 또 다른 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이 가짜 출금 서류 원본, 이거를 은폐 내지 인멸한 사람은 이규현 검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적당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원본이 없어야 이거 확실한 물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부인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안양지청이 수사를 할 당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꼭 이규현 검사가 없앴다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규영 검사에게 지금 혐의를 둘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작성하는 당시에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이걸 계속 그 수정을 하는 이유는 이거 잘못하다간 이거 내가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수정을 계속 새벽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이규원 검사가 원래 이제 2019년 3월에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 업무를 끝났어요. 시한이 딱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저 서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영 검사도 예. 이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서류 정리하면서 서류 정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을 조사단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사단이 끝났는데 이래서 이규영 검사한테 혐의가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 안양지청으로 이게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사실은 이 불법성이 드러나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규근 본부장이 이걸 지금 감찰을 의뢰했거든요. 이게 이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이 돼서 도리어 김학의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붙잡고 지금 감찰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 감찰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는 통째로 다 넘겨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감찰을 의뢰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불리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더 큰 혐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김학의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고 감찰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거 점점 아닌데 불법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빼냈다거나 은폐를 하는 상황도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안양지청 그 당시는 뭐 안양지청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 감찰과에 대검 감찰과에 감찰을 의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본부에는 공익법무관이 한 2명이 혐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김학의한테 몰래 여기 관련 정보들을 유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찰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이정현 감찰과장이 그것을 대검한테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양지청에다가 관련 그 지역이 있는 안양지청에 배당을 해갖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건 별게 아니고 경고에 끝났는데 뜨거 이거 이규영 검사까지 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정현 담당관이죠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의뢰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긴장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이고 지금 현재 대검 공공수사부장 아닙니까? 아주 요직에 있죠. 옛날에 공안부장 아닙니까? 아마 채널A 사건 초기에 이걸 수사했던 담당했던 사람이고 채널A 사건 잘 수사했다 해갖고 영전됐지 않습니까?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공공수사부장으로 핵심 요직으로 영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규근이라는 사람이 감찰을 의뢰하고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의뢰하는 과정까지는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이다라고 드러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상황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짜 출금 서류 원본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수원지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과연 청와대의 역할은 무엇이었겠느냐.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조직의 명우를 걸고 수사하라고 그때 3가지를 했잖아요.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번영선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길 것은 뻔했는데 그동안 이광철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만은 당신은 선임 행정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또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광철한테 혐의를 많이 두었는데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이광철과 이규원, 차규근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했고 이광철이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 사건을 지휘했다. 이런 사정이 지금 밝혀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셨듯이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돼서 상당히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네, 조율사.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코디네이터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수원지검이 아주 수사를 잘하는 것 글쎄요.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또다시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촘촘히 읽어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물증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개연성을 우리가 늘 교수님께서도 그렇죠. 이광철이 개입했을 거야. 늘 얘기했죠. 예, 늘 얘기했죠. 이규원이랑 또 뭐 사시 동기라고 하고 또 같은 법무법인에도 있었고 나이는 8살 차이지만 고시가 늦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개연성만 있다고 그래서 이광철이 했어. 청와대가 개입했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물증과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증과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성윤 부장 등 반부패부 보고라인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반부패부 보고 라인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이 반부패부 보고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사지휘 과장이 있고 그 위에 선임연구관이 있고 그 위에 반부패 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부장이 당시 이성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고 그 다음에 선임연구관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이고 그 다음에 수사지휘과장이 김영근 북부지검 차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성윤을 빼놓고는 이 두 사람은 다 소환한 거예요. 소환 조사가 된 거예요. 네, 문홍성과 김영근은 소환을 했고 이 소환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 보고 라인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즉 거꾸로 다시 아까 이광철로 갔어도 이광철이 아까 11시 22일 밤 11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이규원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한 사람이다. 일 것이다 라는 물증이 있고 또 이광철이 차규근에게도 이 사건 사흘 전 18일에 이 세 사람이 조율한 그런 정황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상당 부분 이광철이 조율하고 이성윤이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행사했다라는 전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마무리 짓거나 혹은 기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 11시에 술자리에 있는 이규원 검사를 이광철이가 전화를 해서 청와대에서 빨리 들어가서 긴급 출금시켜라. 그러니까 그 양식도 그쵸. 긴급 출금이 아니라 일반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수기로 긴급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연필로, 그러니까 펜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지검장에 관인이 있어요. 기관장이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에 관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개, 그러니까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 요청서에 그 서류에 모두 다 날인이 없었다. 그래서 그 출입국 직원의 긴급한 카톡 내용이 어떡하죠? 어떡하죠라고 쓰면서 이게 날인도 없고 서명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카톡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최종 승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광철 비서관이 조율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문홍성 수원지검장 말하자면 자기 최상급자를 불러서 조사도 했고 자기네들이 보고를 해야 될 보고라인죠. 직보해야 돼.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대진 연수원 부원장 법원 연수원 부원장 부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김영근 서울 북부지검 차장 당시 수사지휘과장도 조사를 했고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당신은 기획조정부장이죠. 예, 기획조정부장이죠. 또 문찬석 전 지검장도 다 불러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성윤이는 2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안 왔다는 거죠. 네, 소환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니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대법원장이고 현직 무슨 국회의원도 뭐 못 나간다 나간다 이렇게 실랑이는 벌였지만 네. 안 나간 적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공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안 나간다? 자기 체면 때문에 안 나간다 이 얘기인가요? 뭐예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개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뭐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중앙지검장, 물론 고검장들이 있지만 중앙지검장이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가장 그 다음 자리가 영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 그 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검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잖아요. 예. 첫 번째 실망을 준 것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직언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상황. 그건 사실 그러니까 지검장이나 고검장으로서 권위를 추락하는 첫 번째 행위라고 검사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사표를 던져야만 한다. 예. 근데 그때 사표 안 던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이 검사로서, 검사 선배로서 부끄럽다라는 검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더 심하죠. 후배 검사들이 지금 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이 당사자라면 가서 그래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룰이다. 최소한 내가 가야지만 전 국민이 소환을 당했을 때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그렇죠. 소환에 응하는 어떤 그런 이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인 양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몇 번씩이나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잃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환 여부나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 내가 검찰총장 내락을 받은 사람인데 그 불려가서 수사받게 되어 있어? 뭐 이런 건가요? 차기 검찰총장이요. 예. 지금 그럼 뭐 소문이 다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지금 문제는 수원지검이 이러한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청와대로 이 문제가 불길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광철 이외에는 당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렇죠. 있었고 그 이외에 조국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광철이가 이 사건의 코디네이터 역할, 조율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거꾸로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위성 말고요. 이광철이 소환되는 순간 현 정부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광철은 이번 김학의 사건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선 선거 개입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지금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유재수 또 라임 옵티머스 행정관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정권을 향한 수사의 거의 모두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소환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직접적인 어떤 정황이라든지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소환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속 수사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자기를 지키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누가 지켜줍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증언할 수밖에 없고 증언하는 상황이 도래하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또 실타래가 풀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이광철을 사수하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내치더라도 이광철은 내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광철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루도 되어 있지만 이광철이는 청와대의 터줏대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내에 여러 가지 비리들 또 권력 비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주변에
다양한 문제점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청와대로서도 이광철을 옷을 벗겨갖고 검찰 수사에 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광철은 지키자. 이거 아닌가요? 예, 교수님 조금 다른 데로 한 몇 분만 제가 빠져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청와대가 이 신현수 파동 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해명을 해요. 왜냐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이광철은 전혀 관련 없어. 제발 이광철 얘기하지 마. 이건 그러니까요. 박범계가 한 거야. 예. 박범계가 했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 박범계가 뭐라고 나중에 봤냐면 아 그래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광철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광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실타래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지금 청와대가 펄쩍펄쩍 된 건 이광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결재 과정을 지금 전혀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이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는 이광철이가 신현수를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한테 가서 A4 용지 한 장 들고 가서 결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사람인데 무슨 길게 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일차 안 밝히고 결재란 말도 안 쓰고 제가 이게 무슨 왕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선 때, 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서류 결제라든가 전자 결제도 아니고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승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좀 광의 의미의 네. 결제를 제가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이. 고개만 끄덕여도 아 그렇게 해라 또 그것도 제가니까요. 그렇잖아요. 알았어 그렇게 해.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서류 갖고 와 내가 네, 사인 할게. 예, 예. 뭐 이런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자꾸 제가라고 하고 제가라는 있는 표현을 계속 거예요. 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솔직히 밝히면은 이광철이가 가서 결제받았다. 그러면 신현수 패싱, 신현수는 완전히 바지 저고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이 암투, 권력 암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여러 가지 청와대 내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딱 제가라는 말 하나로 지금 퉁치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광철은 언급하지 마. 언급도 하지 마.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동아일보는 아예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다. 나중에 사후 승인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박범계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리는 눈꼽만치도 없고요. 이광철이 알아서 한 거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이광철이 다 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왕수석? 왕비서관? 뭐 이런 얘기. 왕비서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제 타깃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라고 뭐 이게 사실 추정입니다. 솔직히 추정이죠. 추정이죠. 결국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건 자체가 네네. 이 과정에서 왕 비서관인 이광철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내용을 조율하고 지휘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성윤과 함께 이광철을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이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성윤도 안 나올 경우 강제 소환하든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기소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기소야 뭐 소환 안 하더라도 조국이 그랬잖아요. 조국 소환 안 하고 사실은 뭐 기소가 됐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뭐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굳이 검찰이 뭐 이거 갖고 이성윤을 뭐 체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형식보다는 그래 그냥 기소하자. 그래갖고 재판부에 넘기면서 이 상황 자체를 관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가 정말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전모는 이미 밝혀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점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소환조사에 응해서 스스로 사실 여부, 진실을 이실직고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